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나 그 개최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률 요구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아우, 죄송합니다. 개가 짖네요. 법률 요구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 법률 요구 원칙에 따라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중요사항 요구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임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나 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WTO 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과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에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한 것이라면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법률이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한국 국적인 부와 중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갑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부여된 경우 행정청에 의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 등록부가 말소되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에게 국적 비보유 판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위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 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 대우라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법령을 소급 적용해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전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무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행정에 대한 기관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무승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 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상위 법령에 명시적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해야 할 자기 의무는 부정된다. 위임명령은 새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하며 새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일 뿐 새 법규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므로 상위 법령의 숙권이 요구되지 않는다. 국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의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해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의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도 허용된다. 자치조례는 위임조례와 달리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미적용된다. 즉 법령 범위 내라면 법령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지 않고도 제정이 가능하다. 단 권리를 제한하거나 임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의 경우 위임이 필요하나 이때 역시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 지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하위 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애매할 때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서는 안 된다. 수권법령에 재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제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을 보거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선결문제 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국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시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변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아니다. 제재적 처분 기준의 형식이 불용으로 정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과 달리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의 제2항 위임 규정을 찾아본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대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구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2호 6호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 제재적 처분 기준은 그 실질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비록 법규명령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해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부터가 법규명령인 인허가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에 규정한 경우에는 고유의 법규명령 그 자체이다. 법령 부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 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령 부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은 처분이 아니다.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의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으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재해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재해동포가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재해동포 체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정내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조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이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 재량은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 양자는 그 인정 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함으로 구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가 있으면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형질 변경허가, 산림훼손 기간 연장허가 거부 가능. 관련 인허가 이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행자가 관련 인허가 이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는 없다. A군은 갑에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등이 이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갑이 농지의 전용허가와 관련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갑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이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만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된 인허가가 아닌 이제된 인허가만을 쟁송 취소의 대상으로 삼듯이 이제된 인허가에 취소 처리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제된 인허가만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다. 갑에 대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저부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갑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다툼과 별도로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는 서로 대상의 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 관정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주무관청이 당연히 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 가능.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 인가 처분은 자동차 관리 사업자들의 단체 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이다. 기본 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의 입원에 대한 감독청의 시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 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행위는 무효이다.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정관명령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 가능하다. 기본행위인 이사선임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 가능하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인가한다.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인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휘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 인가 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못 붙인다. 사인이 붙인 부관에 의해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인이 우편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신청서가 도달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제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제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및 그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 갑에 관한 행정청의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갑의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해당의 신고의 대상인 생위를 하더라도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예 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대물적 처분이다. 위반 행위를 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은 불가하다. 업무정지 처분은 대물적 처분인데 그 대상이 되는 영업이 폐업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즉 인터넷 공고는 필수.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망인에 대한 손시도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불법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연령 미달 교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 미달 교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져봐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의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무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이 행한 이원 면직 처분은 사자가 중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 무관한 자의 행위나 사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본다니 납세자가 아닌 그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에 효력을 미치며 위헌 결정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서도 소급표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된다. 총포 하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 납부 통지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였다면 회비 불가 증수의 근거 규정이 위법하다는 점이 판명되더라도 회비를 납부했던 자는 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근거 규정이 사후적으로 위법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협회가 받은 회비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행위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서 치유가 인정된다.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철거명령의 흠은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각 행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과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안매장 분묘개장 명령과 후행계고 처분과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 병역법상 부충격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위원 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부충격 편입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불가증력이 발생한 부충격 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국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사유를 들어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후행 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진 않는다. 일요인이 이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경과하거나 특별 사면을 받는 등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면허 취소는 철회를 의미한다.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허 취소 철회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 그 취소 철회 시까지 그 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기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철회의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은 소급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표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하였다.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평가 인증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허가 중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지주권 취소했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해야
국민연금법상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 교량할 각 사정이 다르므로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환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의 터자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의 터잡은 징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 간 비교 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출생연월일을 정정으로 특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나 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 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없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행위의 부과는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과한 부건과 달리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위법하면 이는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 기한을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법령상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 허가의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갱신 후라도 갱신 전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 가능하다.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 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된다.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은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기선선망 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 사용을 금지하는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행정절차법상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내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이런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고 있는 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다.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칠학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여전히 자신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제3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안 따를 수 있고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 제출권이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 방식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말로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행정지도 시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줄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현 교육부 장관의 구 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식 시정 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자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정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관청이 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한 것이어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위법으로서 불합리하다. 징계심의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재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심의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 했는데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징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에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우선 보완 요구를 하고 보완을 안 하면 되돌려 보내는 것이지 바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심의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반드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4. 신분 자격의 박탈 5.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를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청문 실시 가능.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 행정청이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한다.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실시하는 청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공청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 가능하다. 행정청은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 보호를 이유로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 개최 가능하다. 법령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처분으로서 일정 수 이상 당사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열리는 공청회도 마찬가지이다. 즉 행정청의 필요에 의하여 단독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초에 그 공청회가 행정청의 필요에 의하여 열리는 경우에 한정된다.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이다.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촉박하면 10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 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이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하여 의견 청취 절차 생략이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가부징금 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수정의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적용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위의 이결 결정을 거쳐 행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므로 공정위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용도를 무단 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개고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임무부과 권익제한 처분 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면 수익적 처분이나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도 당사자가 명백히 이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고 하면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 상대방이 규책 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 대상이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다. 침익적 처분은 상대방의 규책 사유 의무와 무관하게 사전 통지의 대상이다.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이라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청은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안 말해도 되나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사후 제시는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이면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해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안 해도 된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징수에 이르렀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면허의 취소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권 등을 명시해야 하면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라도 치유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당해 승인 처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되매겨질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혼시 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했어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든 행정기본법상 행정사항 강제 규정이 미적용된다.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 모두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적 통지이고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행정상 대집행과 관련하여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대집행 비용의 납부 명령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목적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국세 체납 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나 처분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상 적격의 의무와 관련한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닌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한 본안 판단의 문제가 된다. 세법상 가산세 등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미이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 과실범도 처벌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부합한다.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부합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부합한다.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관련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 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상례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행강제금은 상례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하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되게 된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납부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 제기 기한이 종료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하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한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지작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지자체장은 원상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작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그 계고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해도 국가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다.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 매우 적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위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에 의해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과대간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무의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정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한계에 기속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생략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진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지자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이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령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안 미친다. 하나의 행위가 이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나의 행위가 이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의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법원이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 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에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안 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을 본다. 재결 취소 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 및 내용상의 위법을 포함. 판례가 말함. 내용상의 위법은 재결 주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수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 취소 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판례는 기각 판결을 한다.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처분주의에서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당해 유해 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통보는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분명히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안내통보는 위의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 통지행위일 뿐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별점 부과 행위는 사업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요청하는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처분이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 결정은 처분이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이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 한국 BK21 상하사업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과 춘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처분이다.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행위는 처분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한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지자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하여 A부 장관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경우 갑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갑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이다. 단 갑이 재결을 거쳤으므로 원처분을 한 날이 아닌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공정일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 후행처분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등 부적법하다. 감액 사례이지만 후행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다. 애초에 당초처분이 잠정적 처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 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제기 불가능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제재적 성격의 권력적 행위로서 처분이고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조달청장이 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법상의 처분이다. 지자체가 공공조달 계약 입찰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근거를 둔 처분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 공급자에 대한 관리 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근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잡종재산,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이며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윤관계는 사법관계이다.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지자체가 일반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타법상 행위이고,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한 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지자체가 거부한 경우 당해 거부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유 일반 재산 임대 계약의 취소는 사법상 계약의 취소. 국유 일반 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는 사법관계.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 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공무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 처분을 이유로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의 내부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심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이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경찰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지대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A광역시립학창당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A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 처분이 아니다. 서울특별시립 무료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보조사업자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 의무는 행정처분인 보조금 지급 결정에 부과된 보관상 의무로서 공법상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삭제해야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소유권 행사와 직결되어 처분성이 인정되는 허가받은 건물 대장의 용도 변경, 직권 말소 등의 행위와 구분이 필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하며, 거부 처분이 성립하려면 개인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여기서 신청권이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 행정처분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여 그 거부 처분이 불가증력이 발생했어도 갑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한 뒤 A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반복된 거부 처분에 대해는 취소소송 제기 가능. 어우, 1차 거부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도 2차 거부에 대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차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가능.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 가능. 만약 거부 시 항고소송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진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이 가능하다.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다면 처분청은 그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도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수 있지만 모든 기본권으로부터 공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계적 기본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헌법상 변호인 적정권은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구체적 공권으로서 재판상 주장될 수 있으나 사회권적 기본권은 그렇지 않다. 모든 기본권이 바로 구체적 공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나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 아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조출되는 것도 아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교육부 장관이 사학금융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자체장의 기관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허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능력 및 원고 적격이 있다.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 면허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한정면허와 일반 면허는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 계통과 일부 정복되고 기존 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 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 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당해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관할행정청이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의 계약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자신에 대한 제외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타업체에 대한 선정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제외 결정에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공모에 응모한 업체들은 상호간의 경업자나 경원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에 대한 선정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인가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침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행정청이 현재 직위 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 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 해제 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 해제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소멸된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했어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 소송 도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신 입대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입영으로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만 입영 이후의 법률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 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 결격 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건국 훈장 독립장이 소유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결정되고 그 서훈 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회수 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대통령이다. 행정청의 권한에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으로 되고 상고소송에서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다.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지방의회 의장의 불신임 의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되며 이때 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다. 공무수탁 사인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 위반이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 절차와 제도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이송함이 없이 각하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갑이 2022년 1월 5일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년 3월 29일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2년 4월 2일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2년 4월 2일이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했지만 선고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기에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처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서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 이미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당사자 잘못이니 구제히 할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사망 소정의 요건의 전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나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에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안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인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사실심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라도 그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갑이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의 소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 병합할 수는 없다. 소재기의 선호를 불문하고 행정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민사소송을 이송 병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소송을 행정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 병합하여야 한다.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어느 하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병합한 소의 소재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 취지에 추가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 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심리와 관련하여 소송요건의 전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제기를 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이익이 없다. 나아가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소이익이 없다. 소송요건의 전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 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분 시를 기준으로 위법했던 처분이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도 처분 당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 명령이 행하여진 이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노위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야 법령상 영업정지 예외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영업정지 처분 이후 사정으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영업정지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정 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피고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에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성명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조사를 통해 사정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사정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가 가능하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의 위법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법원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 판결을 내린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판결 그 자체에 의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영업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지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관할 행정청에 의해 취소되면 비로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고.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 판결의 존재와 취소 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속력은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된다.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공사중지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그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그와 같은 공사중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의 상대방이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취소심판, 무효등록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 심판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별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전부에 관한 다툼의 재정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불허된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가고제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 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불허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증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결정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가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을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상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인정된다. 직권으로 조정 불가. 행정심판에도 행정소송처럼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의 자기통제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직접 처분을 허용하면서도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여 재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 재결 중 처분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직접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적용된다. 행정청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갑이 취소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3월 6일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5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재결을 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23년 3월 6일자 재결에 대해 의리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갑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불허된다. 직접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즉 처분명령 재결에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처분이 있을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시정명령 및 직접 처분에 돌입할 수 있다. 직권으로는 안 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그 자체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을 내거나 변경된다. 행정청의 별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통하여 소멸을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 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 시에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서 본안 판단을 한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심판법이 준용되지도 않는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기간을 법정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 국배법,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헌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는데 국회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국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입법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지만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배법 소정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 사유는 국배법상의 고의 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에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위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국배법 제2조 소정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은 국배법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 행위이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국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배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영조물 설치자의 재정 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안 된다. 지자체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지자체는 국배법 제6조 제1항의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85번 지자체장 간의 기관 위임의 경우에는 사무기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사위지자체장을 보조하는 하위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도 상위지자체는 여전히 그 사무기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 사무로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자체가 국배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지자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사무기속 주체로서 국배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법 제6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진다. 즉 지자체와 국가 모두 배상 책임을 진다. 경비교도나 공익근무요원은 국배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 미해당되나 전투경찰 순경은 국배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재결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 보상액 산정은 소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적정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 아니다. 손실이 없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허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서 자녀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자녀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 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각각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 재결을 받은 경우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자녀지 수용 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자녀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녀지 자체를 수용하는 것과 자녀지 가격 감소분을 보상하는 것은 별개의 제도라서 자녀지 가격 감소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결을 거쳐야 한다. 구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다.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 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불허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의 공개 및 누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보의 공개 및 누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다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모두 허용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갑은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을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A가 정보의 주체인 을로부터 이견을 들은 결과 을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A는 정보를 공개 가능. 제3자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는 있으나 공공기관이 그 요청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청구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율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알 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 권리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사립초등학교가 있다.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 아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의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검색 편집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한 작업이 당해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이 아니므로 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이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다.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비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어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로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공개 대상 정보이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 대상 정보다.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즉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학폭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다. 이처럼 학폭위 회의록은 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임은 물론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 수 없고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어떠한 법이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허용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지문은 개인정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하여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구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가항상 특허다. 구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는 판례상 재량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해도 이에 대해 주무관청이 당연히 인가해야 하는 건 아니며 인가 여부는 재량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가되지 않는다.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 소송은 안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판단결은 행정청의 특정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직접 명하지는 않는다.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